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조선시대 때의 형벌하고 또 욕설이 좀 있었죠. 우리가 현재도 쓰고 있는 그런 욕, 이런 욕설의 뜻, 의미, 또 유래, 이런 거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시대 형벌을 보게 되면은, 물론 고려시대 때부터도 이제 쭉 이어져 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바꿔서 이렇게 이제 그런 형벌이지만은, 되게 보면 이제 태, 장, 도, 유, 사 이런 5가지의 그 형벌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 그러면 이제 볼기를 볼기 때리는 거고, 장형은 우리가 이제 이 곤장을 친다 그러죠. 그리고 도형, 도형은 곤장도 때리고 또 일정 기간 또 이게 감옥에 또 이렇게 갇히는 그런 것이 이제 도형이고, 또 유형은 유배를 보내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수갑산이란, 뭐 들어보셨죠? 그 사형은 이제 목 매달아 교형, 또 차명 목을 베는 거죠. 또 능지처사, 또 몸을 이렇게 또 사지를 찢는 그러한 것이 이제 조선시대 그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위 그 죄질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저놈 저 볼기 좀 때려 뭐 이렇게, 뭐 우리 보통 그 역사 시간 이렇게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그 저 엉덩이에 이렇게 저 베껴 가지고서 그 보기작 때리는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기도 좀 적죠. 그러니까 이제 저 한마디로 그래도 좀 맞으면 아프지만은 뭐 이렇게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맞진 않는, 그것이 바로 이제 태형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태형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갑오경장, 그죠? 1890년 갑오경장 때 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졌죠. 하다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제 식민지를 병합하면서 일시적으로 이 태형을 갖다가 또 실시를 했죠. 그래서 이 볼기 때리는 것이 이제 태형이다. 비교적 좀 죄질이 좀 약하고 이럴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제 태형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장형. 장형은 이제 소위 곤장을 치는 곤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나무도 길고 또 때리면 매우 아파요. 그래서 그 소위 그 열대 단위로 50대, 뭐 60대, 70대 이런 식으로 그냥 치는 거죠. 치는 거. 근데 이거 잘못 맞으면은 죽어요. 왜냐면 이 때리는 부위가 엉덩이만 때리도록 돼 있는데, 사실 뭡니까? 그 저놈이 아주 그 괘씸하고 내가 죽이고 싶도록 미운 놈이야, 또는 어떤 나의 정적이야, 이럴 때는 이 소위 이 밀거래, 저놈을 죽여주시오. 죽이나마나 뭐 무슨 사형 언도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놈은 그럼 비응신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이제 그 어떤 때리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죠? 뭐 돈을 받고 이 그냥 장형 갖다 그냥 패대기를 치는데, 막 허리 윗부분으로 막 때려가지고서 반병신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한 수십 대 맞으면 또 그냥 죽는다고, 그럴 정도로 가혹한 것이 바로 장형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소위 뭐 좀 이제부터는 이제 좀 징역의 갈, 그죠? 감옥에 살해할 그런 죄인들은 뭡니까? 이놈의 자식, 너 이놈 엄벌을 주겠다 해서 뭡니까? 이런 장형, 곤장은 곤장대로 때리고, 그리고 너 앞으로 1년, 2년, 3년, 최장 3년 정도까지 해서 여기서 사역도 하고 그래서 감옥 좀 살아라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도형은 곤장도 맞고 일정 기간 감옥에서 수감 생활도 했다라는 것이 도형이고요. 유형은 그 글자 그대로 이제 저 멀리 이제 유배를 보내는 거죠. 주로 이제 뭐 정치적인 그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이제 유배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보통 유배지 그러면은 어디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이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그러는데, 비교적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보통 유형은 2천리에서 3천리 정도에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매우 사람이 살기가 힘든 곳으로 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수갑산이라는 말. 우리 가끔 이렇게 저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음식점이 보면은 이제 무슨 야외 무슨 뭐 도회지 이렇게 그 위락 시설 같은 데 보면 산수갑산이라는 그 간판을 본 적 있어요. 산수갑산. 산수갑산. 근데 이 산수갑산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야, 산과 물이 어우러져서 자연경관이 매우 좋은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잘못된 표현이죠. 삼수갑산이 삼수갑산. 그 삼수가 어디냐면은 저 함경도 쪽에 저 백두산 근처에 있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 중에 한 곳, 이곳으로 이 유배를 가게 되면 말이죠. 살아 들어오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일단 먹고 보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죠? 그래서 야, 내가 이쪽 가면 죽어. 죽는 거 알아. 하지만 이 삼수갑산에 가서 내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추위에 있게 하더라도 일단 먹고는 보자라는 그런 말도 우리가 종종 쓰여 왔었지요. 그래서 북으로는 저쪽 함경도에 있던 이 삼수, 갑산, 그러니까 삼수와 갑산 각각 다른 지명이에요. 다 오지죠. 엄청 춥고, 그래서 아주 유형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쪽 남쪽으로는 뭐 제주도도 있고, 흑산도도 있고, 이런데 이제 또 그 유배를 보내죠. 그 언뜻 보기에는 야, 그 뭐, 저쪽 제주도 그러면 좀 관광지고, 그죠? 흑산도 그러면 홍어 생각도 나고 아주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였지만 왜 이때 이런 데다가 유배를 보냈을까? 뭐 나들이 하라 그랬나? 뭐 그건 아니겠죠. 이때만 해도 교통시설이라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육지야 무슨 말, 마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 곳이었지만 이렇게 흑산도라든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무슨 뭐 페리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비바람, 풍랑 이런 거 맞으면 가다가 그냥 익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유배를 이렇게 이제 명을 받아서 유배지로 가게 되면은 몇 날 며칠까지 그 유배지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뭐 기후 때문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럼 그거 다 날짜에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그 어떤 유배 기간을 정했다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 유배의 그 대상은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정부의 고위직을 하다가 어떠한 그 당파 싸움에서 휘둘려 가지고서 유배지에 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뒷날 다시 또 정권을 되찾으면 또 그 자리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가 유배지에 가면 또 그 유배지에서 또 직사 대접을 받았던 그러한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바다 건너서 유배지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그러한 그 험한 길이었다. 그래서 유배가 이런 바닷길로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삼수와 갑산 상당히 그 힘들고 정말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던 그런 오지라는 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형이 있죠, 사형. 뭐 사형은 글자 그대로 뭐 이제 교형, 목, 그죠? 그다음 차명은 목을 베는 거. 그다음에 능지처사. 능지처사는 뭐 사람을 죽은 다음에 뭐죠? 사람을 이제 6토막으로 베는 아주 그 잔인한 그 형벌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선 시대 때의 형벌로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줄여서 태장도유사 이렇게 하죠. 물론 그 사형기도에는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이제 사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약. 보통 우리가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그래서 나의 신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내가 이 몸에 어떤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거나 몸에 훼손이 되면은 불효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이 사약 같은 경우는 뭡니까? 몸에 훼손은 가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임금이 직접 주는 그 어떤 그 약이다 해서 몸에 전혀 상처를 내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약이다. 뭐 이렇게도 보죠. 그래서 보통 그 사약은 이제 그 소위 그 독약이죠, 독약, 그죠? 근데 이제 그 사약을 바로 먹고 죽지는 이제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화를 보게 되면은
숙종 때 이 송시열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효종과 함께 북벌론을 같이 거론했던 그런 서로 서인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송시열이가 사약을 받고 죽게 되죠. 근데 그 사약을 먹을 때 한 잔 마시고 멀쩡해. 두 잔 마시고도 멀쩡해. 그래서 결국 세 잔째 마시고 이제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것도 얘기도 또 있죠. 그래서 이런 사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능지처참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능지라는 것이 원래 이게 좀 잔인한 얘기지만요. 능지에 능지. 그러니까 지자가 더디다. 지지부진하다. 이런 말들이죠. 그래서 지각할 때 그 지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가장 더디게 죽이는 그것이 사실은 능지처참의 이제 본질이죠.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살을 갖다가 그죠? 살점을 떼. 중국 청나라 때 있었던 그런 능지. 그래서 아주 눈하고 심장만 이렇게 그게 다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살을 갖다가 베어서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형벌. 그러니까 가장 오래도록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그런 사형제도가 바로 능지처참이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좀 끔찍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현대의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형벌은 지금 몇 가지 정도가 있을까요? 지금도 태장도유사 그대로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요? 될까요? 글쎄, 한번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성범죄, 그죠? 또 무슨 흉악범들, 연쇄살인범들,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죽여도 사형을 안 시켜? 이제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형제도를 갖다 부활하자 안 된다 해서 지금 감론을박 계속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사형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물론 부작용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그죠? 이런 사형제도는 존속을 해야 되고 최소한 이런 성범죄라든가 또는 어린이 유괴 이런 것들은 사형을 안 시켜더라도 장형, 저 성범죄 또 데이트 폭력을 해서 살인한 놈 이걸 그냥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지만은 죽일 수는 없다.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조선시대의 형벌을 갖다가 인용을 해서 장형, 곤장 70대를 명하노라. 이러면 어떡합니까? 제대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형, 도입을 한번 권합니다. 되든 말든 간에. 자, 욕설에 담긴 뜻 한번 봐요. 대개 보면 이제 우리 형벌에 들어가게 되면은 형벌이 이제 가혹하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주로 욕할 때 저놈 하면서 이렇게 형벌에 관련된 것이 또 이렇게 인용돼서 욕을 또 쓰는 경우가 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제가 그래도 들은 바가 있어요. 듣고 또 TV 드라마 이런 데서도 이런 용어 대사가 나오는 이런 경을 칠 놈 들어보셨죠? 못 들었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경을 칠 놈 그러죠. 자, 경을 칠 놈이라는 게 뭐냐면은 얼굴에다가 멍물로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도둑질했지? 그러면 얼굴에다가 도둑독 이걸 새겨. 그러면 뭡니까? 몸을 새기니까 이게 안 젖으니까 길까지 지나가면 저놈 저 도둑놈이었네. 다 알아. 얘 간음했어. 얘 간통했어. 요즘은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이거 새겨. 저는 저 여자하고 저 간음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오히려 죽이는 것보다 사람을 더 사회 매장을 시키는 거죠. 이런 제도 한번 한번 지금 현대에다가 도입하면 어떨까요? 적어도 이 성범죄,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냥 묵형, 이걸 다른 말로 묵형이라고 해요. 묵형. 예? 먹묵으로 그냥 이게 안 져지니까. 그러면은 성범죄자들 뭐 나오면은 무슨 전자팔찌? 그래서 그거 뭐 풀고서 뭐 도망갔다는 그 뉴스들이 가끔 보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 아예 그냥 얼굴에다가 성범죄자 해가지고서 그냥 묵형을 해버리면은 전자팔찌 뭐 필요 있어? 딱 보면 저 성범죄자구나 이렇게 다 알 텐데. 이거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청을 칠 놈. 가장 내가 볼 때는 사회 매장하는 아주 좋은 그런 제도랍니다.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고대부터 있었던 그런 그런 형벌이죠. 근데 이것이 아마 조선시대 영조 때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육실할 놈. 이름을 육실할 놈 하면서 이렇게 나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 할머니한테. 예? 나한테 한 게 아니라 하여튼 저 육실할 놈 하면서 이렇게 나한테도 했나? 어쨌든 그런 육실할 놈이 난 뭔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해 웃고 그랬는데 육실할 것은 이게 육자가 이게 죽일 육자예요. 그러니까 죽여도 곱게 안 죽이겠다는 얘기죠. 너놈을 죽여서 아주 그냥 사지를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는 엄청난 이 욕이죠. 그래서 육실할 놈은 육실을 할 놈.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 육실할 놈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이런 육실할 놈. 하여튼 우리 한번 음미해 봅시다. 자, 급살 나오네. 급살을 맞을 놈. 이야, 이거 뭐 또 엄청난 거죠. 이 급자가 뭔가 급하다. 그래서 이 급사는 어떤 무슨 의학적인 그런 것도 아니야. 갑자기 죽는 거야. 멀쩡한 사람이 그냥 갑자기 그냥 살기운이 돈다. 살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뭐라 그럽니까? 날씨가 좀 춥거나 아니면 내 몸이 좀 상태 안 좋으면 추워 막 이러면서 나 좀 몸살 들었나 봐 하면서 집에서 조금 끙끙 앓고 땀 막 흘리면서 이제 좀 하다 보면 좀 낫고 그러죠. 그래서 몸살, 그러니까 몸에 살기가 들어온 거예요. 살기. 그런데 또 이 살 중에서도 뭡니까? 이 역마살 들어봤죠? 역마살. 그러니까 마귀가 내 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그냥 역마살이 껴가지고서 어디 한 곳에 머물질 못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살 기운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이 어디 한 곳에 정착을 못하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저 친구는 참 역마살이 꼈어. 이런 말 우리가 이런 얘기는 우리도 지금도 심심치 않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살이라는 것은 상당히 몸에 안 좋은 그런 기운이죠. 그러는데 이 급살 맞을 놈은 뭡니까? 급살을 맞게 되면요 손을 못 써요. 그냥 멀쩡했던 사람이 졸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급살 맞을 놈 그러면 뭐야? 이건 엄청난 욕 중에 욕이죠. 이건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급살 아무리 상대방이 밉고 아주 그냥 싫어해도 이런 욕은 하지 맙시다. 예. 하여튼 우리 우리 조선 사람들 욕하는 거 보면 아주 무식하다는 건 그렇지만 무서운 욕을 하지만 이상하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무서움은 또 못 느끼겠더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지만 뜻을 알다 보면은 상당히 무섭구나, 무서운 욕이구나. 그냥 오금이 저리는 그런 욕이었습니다. 연병할 놈에 이란 연병할 놈 그렇죠. 연병할 놈. 이 조선시대 때를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전쟁을 해서 전쟁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 거는 흔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전쟁에 가서 죽은 숫자보다 이 소위 전염병으로 죽은 숫자가 더 많다고 하네요. 이것도 어마무시한 거죠, 그죠? 특히 이 조선 시대 후기 때 보면은 장티푸스. 장티푸스는 갑자기 몸에 열이 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역이래, 온역. 근데 이거 한번 걸리게 되면은 막 열이 나다가 그냥 고열로 하다가 이제 결국은 죽음이 이르는 그런. 이때는 의학의 발달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걸리면은 방법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야. 근데 이 병에 걸려서 죽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자꾸만 전염성이 너무 강해가지고서 한 사람이 이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면 이 일대가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걸리기 위해서는 뭐야? 이 동네를 뜨든지 뭐 그런 극단적인 처방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 어떠한 이 장티푸스, 이 장질부사라는 병에 걸리면은 이게 전염성이 강하니까는 아주 보기 싫은 놈한테 이런 옌병할 놈 그러면 뭡니까? 전염성이 강한 이게 염이 뭡니까? 물들염 이게 전염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빨리 죽을 놈. 이것도 아주 그냥 엄청난 욕 중에 욕이죠. 근데 지금도 이 연병할 놈 욕 쓰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말 쓰는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연병할 놈 이런 욕들은 요즘은 잘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한번 써먹을래요? 써먹지 마세요. 안 좋은 거예요. 자, 이제 병신이 육합한다라는 욕이. 야, 이거는 정말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욕 중에 욕이죠. 자, 병신, 그럼 뭐예요? 이 병이란 글자네요. 그러니까 병든 몸이에요. 병든 몸이면은 일종의 장애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이렇게 암에 걸려서 목숨을 촌각을 다투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거 다 어떻게 보면 병신이에요. 정말 좀 듣기 민망한 얘기죠. 근데 병신이 육갑한다. 이게 뭡니까? 육갑이 뭡니까? 육갑. 육갑이 우리 보통 나이가 60이 되면 육순, 회갑 뭐 그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근데 육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해가 무슨 해야? 2021년도가 보통 이거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해서 10개의 천간이에요. 천간.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서 12개의 지지 동물. 그래서 이 10개의 천간과 12개의 동물, 그죠? 이 12지를 갖다가 이렇게 합쳐서 보통 우리가 사주팔자를 만들죠. 그래서 임진왜란, 을미사변, 그죠? 갑오 경장 이것이 이제 갑 할 때 천 10개의 간과 12지를 합쳐서 그 시와 때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이제 육갑이죠, 육갑. 그런데 이 병든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이 육갑을 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신유술에 이걸 다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서 그걸 맞히는 건데 이게 멀쩡하고 이 건장한 사람들 그 외우기가 특별히 막 외우지 않으면은 이게 사실 외우기가 힘들거든. 이렇게 멀쩡한 사람도 외우기 힘든 것을 병든 몸이 그걸 외운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예요?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고 얕보는 아이고 병신 육갑하네. 우리 같이 이런 것도 제대로 멀쩡한 사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걸 네가 뭐래 임마. 이러한 욕설이 바로 병신 육갑한다예요. 절대로 이러한 병자들, 이런 장애자들한테 이런 욕하면은 그건 천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때 당시에 했던 그런 욕이고 그런 욕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요즘은 시대가 또 바뀌어서 또 욕들이 또 많이 또 발달 했는지 저는 원래 욕을 할 줄 모르고 욕 자체를 안 해요. 물론 하긴 하겠지만은 근데 제가 하는 욕은 그냥 들어서 아무 감정 없이 하는 욕인데 아무 감정 없는 욕이라도 욕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제가 한번 따끔하게 한번 우리 알려드립니다. 우리 욕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우리 그냥 한국 사람들 욕하는 거 보면 외국에서 보면 그냥 그냥 뒤집어진대요. 욕에. 예. 그러니까 아주 욕이 발달했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다. 근데 왜 이렇게 욕이 발달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한이 맺힌 그런 민족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한이 맺힌 것을 어떻게 풉니까? 욕으로 풀었을까요?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